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속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렸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확하게는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을 했다. 정치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경고를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경고에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그만 그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내려와라, 뭐 이런 사태 압박,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비판 우려, 이것은 커밍아웃 검사들,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을 퇴출하라,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죠.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상황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검찰총장,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자, 이 정도까지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권 차원의 메시지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퇴 압박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완수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향해서 지금 이른바 커밍아웃이 발단이 된 그 평검사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 개혁이 답이다. 그렇게 커밍아웃 정체성을 표출을 하면은 검찰 개혁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자,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윤석열은 어제 검찰개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된다. 본인이 문재인 정권 권력,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일가 비리,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이런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정권과 등을 돌리게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제 바로 추미애 장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윤석열 총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한 30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1면 보시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다. 다른 게 검찰개혁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수사를 못하고 정권의 충견 역할만 하는 것은 검찰의 본연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정권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프랑스의 혁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정권의 검찰이 아니고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 부장검사들에게. 저도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차례 어제 언급한 말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이런 말도 여러 번 했고, 또 검찰개혁,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 인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같은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을 모조리 자천시키는 자천시키면서 수사를 막은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비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은 것이 정권이니까. 자, 다른 언론들도 중요하게 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보고 수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다. 자, 검찰개혁,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안 보고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지금처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 중립 훼손했다. 윤석열 직접 비난하며 사퇴 압박. 제가 어제 이것은 바로 사퇴하라는 이야기라는 말씀 드렸죠. 사퇴 압박. 그런데 윤석열은 권력 눈치 안 보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1시간 뒤에 윤석열 엄정한 법 집행 맞받아쳤다. 검찰개혁 이야기했는데 1시간 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살해는 권력 수사가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의 도발은 결국은 추미애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거죠. 살해는 권력 수사를 막은 그 정권 차원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수사검사들을 자천시키고 지휘권 발동시키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은 문재인 정권 자체를 겨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의 정치적 몸집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딜레마겠죠. 자, 분명히 이 검찰총장을 내쫓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내쫓는 시도를 하면 또 국민들의 여론이 민심이 들끓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몸짓을 키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정권의 딜레마입니다. 자, 여기 정치인으로 가는 길목의 윤석열,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주목을 하는데, 자, 국민일보는 윤석열 현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현상. 과거 2011년에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 그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죠. 물론 지금 그 이후에 정치 실험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때 2011년에 안철수를 연상시키는 윤석열 현상. 국민일보 11면입니다. 대권 구도 흔드는 윤의 실체. 자, 실체가 있느냐? 지금 17.2% 지지율까지 나왔는데, 이 윤석열 현상은 현상인데, 이게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인가? 반사체인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17.2% 지지율을 넣은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니 그 반사체로 그런 지지율에 넣는 것인가? 그 분석을 상당히 다각도로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추이, 각 여론조사기관 다 분석을 했고, 또 각 정당 지지층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비교 이렇게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세부 지지율 분석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리 잡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급등했다. 자, 그리고 50대 이상 TK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실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2의 반기문 오로도 나오기도 한다. 이런 분석인데, 전체적으로 하면은 윤석열이 어떤 보수 유권자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중도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일부 진보 쪽에서도 그 상당한 지지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념의 잣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는데 어떤 최순실 게이트 수사 팀장을 하면서 거기서 역할을 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정의나 공정 그 가치로 윤석열을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망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경향신문은 좀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보수로 자리매김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집결로 커지는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 집결로 커지는 윤석열 대망론. 자,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일보 분석에서는 중도층의 확장성이 가장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수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치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보수 집결 이렇게 자리매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탄핵 불러온 인사다.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려도 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당 관계자, 박근혜 정권 탄핵을 불러온 인사다. 국민의힘 관계자죠. 갑자기 야당의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을 부각하는 카드로만 활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좀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그런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망론이든
윤석열 현상이든 그런 정도의 이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 윤석열 현상을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대통령 선거도 속속 다가오고 지금 범야권 안에 적당한 뭐 뚜렷이 부각하는 후보가 없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 현상도 좀 분석을 하고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과 뭐 좀 같이 가는 길을 모색을 할 수 있는지, 뭐 도무지 안 되는지, 전혀 안 되는 일인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런 좀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일종의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선제적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뜬금없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뜬금없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느닷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느닷없는 서진 정책이죠. 호남에 대한 구애,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 열렬히 구애를 하는, 지금 과연 그 상황인가? 최근에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보수 정당의 텃밭이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지지한다. 34% 나왔죠. 민주당 34, 국민의힘 30%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서쪽으로, 호남 쪽으로만 구애를 하고 있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6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강주 가서 만세 삼창, 손가락 하트 쏜 김종인. 진 6개월 만에 지금 뭐 호남 지역을 5번을 방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강주도 5.18 묘역에 가서 그때 무릎을 꿇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제 또 이 상황에서 강주로 갔습니다. 강주로 가서 2달 만에 다시 강주 가서 지역 기업인, 기초 단체장들도 만났습니다. 만났고, 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세계일보 6면에 나옵니다. 6면에 보면 호남 공들이는 김종인 5.18 특별법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5.18 특별법이라는 것이 5.18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 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18 특별법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일고 있는 대구 경북 홀대론, TK 홀대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방향, 또 정체성, 그리고 현실을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김종인 리스크를 안고 국민의힘이 지금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로 가고 있다. 자,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한국일보도 TK 이탈 우려에도 호남선 내달리는 김종인, 취임 이후 5번째로 호남행. 자, 이런 기사가 또 계속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서쪽으로 가는 사이에 민주당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오늘 일면 기사를 보시면은 오히려 민주당 이낙연이 대구행 TK 공들이기 시작될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구로 가서 여당 지도부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다 가는 거죠. 이낙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다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또 권영진 시장, 홍일학 부시장과 간담회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TK 대구 경북 지역이 마치 무주공산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다른 기사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정부 정책과 또 민주당과 정부가 아니죠. 청와대와 또 민주당 사이에서 상당히 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 표명한 이유는 이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 쌓인 이 감정, 당 또 청와대가 쌓인 감정 때문에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좀 혼선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한국경제신문 3면을 보시면은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 논란 이렇게 해서 홍남기 2년 동안 당청에 7.7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행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7.7패를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관료죠. 경제 관료인데 경제 관료의 의견이 정치 논리에서 7번 다 무시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소신 굽히거나 의사 관찰에 실패한 주요 사례 해서 7가지 쭉 들었고, 뭐 추경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이것을 놓고 여건과 사건건 대립하다가 결국 다 후퇴했다. 다 후퇴했다. 그래서 홍두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홍두삼이. 그래서 소신 못 지킨 불만을 이번에 표출했다. 그런 분석도 나온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또 홍남기 부총리도 사태가 결국 간철이 되면 윤석열이나 최재형 또 그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의해서 또 토사구팽을 당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오후에 미국 대선 결과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